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토론토 부동산 TV 132편 경제불안과 부동산 시장,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벼랑간제 사우디에서 석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하루에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100만 배럴 줄이고 200만 배럴 줄이고 토탈 300만 배럴을 줄이게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그 러시아 석유를 60불 이상 사지 마라. 그래서 캡을 정해놨죠. G7에서.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항하는 의미에서 그 러시아도 50만 배럴을 올 연말까지 줄이겠다, 감당하겠다. 뭐 다른 오펙 국가에서 한 20만 배럴 줄이고 합쳐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 비해서 370만 배럴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석유값이 130불 작년에 갔다가 지금 80불 이하 60불 때까지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80불 때까지 올라갔죠. 이게 전체 이제 하루에 전 세계에서 필요한 석유가 1억 배럴 정도 되는데 370만 배럴이라 그러면 약 3.7%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전체 생산량이 한 1000만 배럴 정도 되고 러시아도 이제 생산량이 1000만 배럴, 사우디도 1000만 배럴, 세 나라가 한 1000만 배럴씩 3000만 배럴을 하는데 이제 370만 배럴의 벼랑은 없어지면 지금 석유 시장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석유는 다시 100불까지 가지 않겠느냐. 100불 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난리가 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제 파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다가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금리를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죠. 제롬 파월 그 선생님이 아무 지금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리스펙트 안 하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뒤통수를 때린 거죠. 한번 맞아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얼마나 미운 틀을 베꼈으면 전통적인 우방 사우디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뒤통수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오일이 지금 생감산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원가가 오르는,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원가, 생산 원가가 오르고 물건 가격이 오르고 물건 가격이 오르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된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모자라면 석유를 생산하면 되지 무슨 금리를 올려요? 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석유만 더 생산하면 되잖아. 석유가 없다. 원유가 없다. 그럼 생산 더 하면 되잖아. That's it. 어디서? 그냥 미국에서. 그럼 생산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를 올릴 5월 달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48%, 안 올릴 확률이 52%였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금리를 올릴 확률이 0.25%더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56%, 안 올릴 거다가 44%로 바뀌었어요. 자,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그죠? 3월 15일 전에는 뭐 미국 그 경제계의 그냥 뭐 그 최고의 그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도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된다. 뭐 블랙록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개나 소나 다 금리 빨리 올리자고 얘기하더니 3월 15일 되니까 전부 다 이제 매파가 비둘기파로 바뀌었어요. 비둘기파로 다 바뀌었다가 이번 주 되니까 또 슬금슬금 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경제 정책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군 못합니까?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맨날 뒤를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욕을 많이 먹어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토론토 하우싱 마켓에서는 바이어가 돌아와서 지금 물건은 별로 나오진 않는데 이제 바이어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제가 1월 달부터 수상하다 그러는데 2월 달에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3월 달에는 굉장히 컴피티션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컴피티션이 많아서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애스킹 프라이스 이상으로 멀티플 오퍼를 통해서 지금 주택이 팔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빨간 거는 작년 대비 3월 달에 작년 대비 어땠느냐?
작년 대비는 아직까지도 작년 3월 달에 비해서는 작년 3월이 피크잖아요. 그죠? 작년 3월 달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4.7%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어땠냐?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 어땠냐? 전체적으로 5.5% 올라가 있고 또 지난달에 비해서도 1.2%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제 단독주택은 어떠냐? 단독주택은 이제 13.5% 작년 대비 떨어져 있어요. 세미는 17% 떨어져 있고 작년 대비, 타운하우스는 14%, 뭐 콘도는 13%, 작년 대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6.1%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 2%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2%씩 3개월 동안 올랐다는 거가 되는 거죠. 평균으로 보면. 그리고 세미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7.8% 올랐고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1.7%. 이제 오르는 게 약간 단독주택에 비해서 완만해졌죠. 근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개월 동안 8% 올랐는데 8.2% 올랐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0.1% 이제 안 움직인다는 거죠. 8% 딱 오르고 2월 달까지 8% 오르고 그다음에 0.1%는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르는 만큼 올랐다. 그런 느낌이 가죠. 타운하우스가. 그죠?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3개월 전에 안 움직이죠. 0.3%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별로 안 움직이고 있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단독주택이고 세미고 타운하우스 다 오르는데 얘는 왜 가만히 있을까? 왜 가만히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왜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래서 GTA 전체를 놓고 모든 물건을 놓고 봤을 때 보면 이제 작년 피크 3월 달에 피크 2월 3월에 피크를 하고 내려와 7월 8월 달에 바닥을 치고 또 뭐 연말에 바닥을 치고 그리고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봄 시장 결국은 봄 마켓이 오는 거예요. 사실 봄 마켓이라는 게 원래 부활절 다음 주 이번 주말이 부활절 연휴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봄 마켓이 대충 죽는데 지금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3월달 접어들면서 주춤해졌잖아요. 올해는 좀 이제 크게 막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좀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천히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래량도 이제 12월달 1월달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12월 1월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3배가 아니라 2배 반 정도 올라갔잖아요. 1월달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도 꽤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빨간 거는 이제 토론토 거래 가격, 파란 거는 905의 거래 가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7월, 8월 달에 바닥을 치고 12월 달에 한 번 더 다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딴 데도 비슷해요. 그죠? 여기도 좀 그게 좀 이제 좀 이렇게 증폭돼 있죠. 모양이. 그렇지만 7, 8월 달에 7월 달에 바닥치고 12월 달에 다시 바닥치고 1월 달에 바닥치고 다시 이제 뛰어오르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그 단독주택이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세미도 뭐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타운하우스도 그렇고 타운하우스는 오히려 3월 달에 이제 그 905 쪽은 좀 올랐는데 이제 토론토 쪽은 3월 달에 약간 좀 빠졌어요, 가격이. 1, 2월 달에 급격히 오르다 3월 달에 좀 주춤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거래량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그죠? 거래량은 늘면서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905 지역의 거래량도 많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죠? 가격도 견조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요크 리전 쪽에 많이 올랐고 토론토도 오르고 그러면서 그 외곽적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곽 쪽이 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다운타운 쪽은 조금 토론토 쪽은 좀 올랐는데 905는 좀 떨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거의 똑같아.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켓을 놓고 우리가 보면 이제 마켓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택 시장이 어려웠던 게 지난 3월 달, 작년 3월 바로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4.7%, 4.75%를 스트레이트로 1년 만에 올라갔잖아요. 이제 1년도 아니죠. 1월 달까지, 캐나다 그냥 1월 달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9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많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위축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뭐 5월 초에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관계없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막바지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드에서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페드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뭐 안 믿어봐야 페드가 뭐 올리면 올리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지만 페드가 올리든 내리든 상관없이 시장은 시장 자체로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시장 페드가 뭐 자기가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시장이 그거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장은 자기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하향세고 금리는 내려간다. 그리고 지금 금리를 1년 동안 바짝 올려놓은 그거에 대한 성적표는 곧 받아볼 거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제 불황,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뭐 뱅크럽하고 심지어 이제 TD뱅크한테도 그 이제 불똥이 튀고 있고 뭐 RBC나 뭐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나 뭐 전부 다 그 불똥이 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그 TD뱅크 같은 거는 뭐 그 공매도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 빠졌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살 때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그런 것이 주택 시장에서는 좋은 걸로 작용이 될 거다. 근데 이제 토론토 주택 시장은 금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지금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불패예요. 불패. 토론토 부동산 불패.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핫하고 당분간은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강세장이 GTA에서 외곽 쪽으로 쭉 전이가 돼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근데 주택의 특징이 실제로 실구매자, 실사용자들이 사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콘도보다는 적은 편이죠. 그럼 콘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도는 그러면 왜 오르지 않냐? 콘도는 지금 5년 전, 6년 전에 콘도 사놓은 사람들이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클로징을 못해요. 금리가 너무 비싸고 금리가 비싸니까 모기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2% 얹어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모기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전매로 팔겠다는 물건이 홍수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5, 6년 전에 산 가격, 분양받은 가격에다가 복비 정도 얹어가지고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난 1월, 2월 달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1월, 2월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전매 물건이 홍수로 가격이 그러기 때문에 전매 물건이 싸게 나오니까 기존 콘도 가격과 거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좀 기존 콘도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콘도 가격이 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존 콘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그 물건이 뭐 금리가 뭐 저는 이제 많이 내릴 거라서 보지만 어차피 연말까지는 뭐 페드에서는 안 내린다 그러고 전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하여튼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올 연말까지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전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것이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그래서 콘도 가격은 중보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가격 격차가 커지고 콘도 전매 물건이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콘도라는 것이 물건 자체가 실제 사용자가 구매하는 것보다 투자자들이 구매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한 5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콘도 가격이 소프트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콘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부동산 전략을 본다라면 지금 뭐
구매할 사람들은 지금 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롤라이스 쪽에 포커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905 지역이나 교외 지역으로 바깥쪽으로 포커싱 하면 그쪽이 지금 그쪽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바깥쪽으로 오를 수 있는 폭이 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뭐 주택을 사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매 나와 있는 물건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가 지금 기회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뭐 듣고 전매는 뭐 귀찮고 피곤하고 뭐 잘 모르겠고 관도 그쵸.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뭐 이렇게 쉽겠어요. 그죠? 귀찮아도 내가 열심히 그거 뒤지고 다니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겠죠. 전매 콘도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선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봐요. 그 다음은 이제 기존의 콘도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현금이 있고 또 아니면 조금 모자라더라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분양 콘도인데, 분양 콘도는 지금 기존 콘도나 전매 콘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원래 분양 콘도는 기존 콘도에 비해서 한 15%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는 게 정상인데, 지금 기존 콘도, 다운타운 콘도들이 뭐 1100불, 1200불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분양 콘도는 뭐 1600불, 1700불, 1800불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받는다 해도 내가 5년 후, 6년 후 입주했을 때 과연 돈이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5년 전, 6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때 1000불, 1200불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뭐 그 가격에 지금 전매하고 있잖아요.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투자한 시간 손해보고 이자 손해보고 심지어 복비까지 손해보고 파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5년 전, 6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 5년, 6년 후에 또 수익을 볼 것이냐? 그건 미지수예요. 알 수 없죠. 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전체적인 주택의 수급 현황을 쭉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분양가가 가능한 한 싼 거를 골라서 분양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왜 그래도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도 올라서 이제 빌더들도 지금 뭐 1500불, 1600불 분양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왜 남는 게 없냐? 프로젝트 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컨스트럭션 론. 이자율도 비싸고. 그죠? 그다음 인건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자재값도 올랐고,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리가 코스코에서 고기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럼 뭐 자재값 안 올랐나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옛날처럼 1000불, 1200불에 분양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분양하면 자기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원가예요. 그 빌더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빌더가 안 지면 뭐 사람 계속 들어오니까 물건값은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뭐 이득을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가격이 비싸도 다운 페이먼트도 없고 안 되고 몰개지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5년 후, 6년 후에 자기가 투자한 거에 본전이 되더라도 그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부동산에 발을 담궈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뭐 고육지책이죠. 근데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 분양받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뭐 자금은 작은 대로 뭐 물건에 자기 돈에 맞는 것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으로서는요. 그 셀링하는 사람들은 막 콘도 뭐 올해 꼭 팔아야 되냐, 뭐 내년까지 꼭 팔아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럼 갖고 계시고, 내가 지금 팔아서 뭐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냥 팔아서 옮기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이나 내가 올 하반기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팔아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그죠? 특히 주택을 팔아서 콘도로 간다. 주택은 오르고 콘도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 팔면 주택 팔고 콘도 갈 때 돈이 좀 많이 남겠죠. 그죠? 또 반대로 콘도 팔아서 주택 가는 사람들은 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주택가 더 오르기 전에. 그죠? 그래서 업사이징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올해 안에 가능한 빨리 팔고, 아니면 다운사이징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뭐 간단하게 지금 3월달 그 시장을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